네. 그리고 이제 스타벅스 정용진 신세계그룹에서 스타벅스 코리아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죠. 그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오늘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관련해서 직접 언론 앞에 나섰습니다.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저희가 영상 준비했거든요. 보시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무겁고 죄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번 일로 깊은 상처와 실망을 느끼신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 여러분, 박종철 열사 유가족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신세계그룹 회장으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이번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다시 한번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일단 저렇게 정용진 회장이 사과문을 읽고 그 이후에 이제 임원진이 기자들 그러니까 설명을 하고 진상조사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기자들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정용진 회장이 기자들 질문을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기자회견을 본인이 이제 했으면 질문은 받을 줄 알았는데 아무튼 질문은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진상조사 결과를 밝혔는데 설명을 했는데 좀 두 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뭐 자세는 낮고 굉장히 겸손하고 본인 책임이라고 이제 책임 소재를 언급했지만 그 메시지가 사과로서 충분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정용진 회장은 오늘 왜 본인이 저 자리까지 나와서 사과하는지를 여전히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부적절한 그 5.18 탱크 마케팅도 문제지만 거기에 이제 신세계그룹의 총수인 본인이 저렇게까지 불려 나오게 된 거는 본인이 기업인 본분에 맞지 않는 그런 과도한 정치적 메시지 혹은 이념적 메시지를 그동안에 남발함으로 인해서 신세계그룹이나 스타벅스라는 회사의 어떤 인상이 생겼어요. 그게 이번 그 말하자면 부적절한 마케팅의 원인이다. 때문에 이제 국민들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기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일종의 괘씸죄도 있고 내 책임이고 내 잘못이라고 얘기했으면 뭐가 본인의 책임이고 네. 잘못인지를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책임이 없는 사람이 내 책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책임지려는 태도고 겸양으로 보이지만 책임이 있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내 책임이 뭐라고 얘기하지 않으면서 전부 내 책임이다. 이건 뭉개는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네네.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때문에 저는 첫 번째로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현장이나 그 파트너 직원들 이분들은 죄가 없다. 네. 다 이게 경영진과 조직의 문제다라고 얘기했고 그분들은 어쨌든 고객들에게 응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매운동 그거에 대해서 좀 멈춰달라 이 얘기를 한 건데 그런 얘기를 할 지금 입장은 아니죠. 그리고 더더욱 좀 납득할 수 없었던 거는 네. 마치 훈계하는 듯한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문구를 다 기억은 못하는데 소개해드리면 국민 여러분 지금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더 나은 세상을 미래 세대에게 남겨주고 싶다는 마음만큼은 우리 모두 같다고 믿습니다. 아니, 대통령이에요?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이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뿐만 사과를 아니라 받고? 저거는 뭐 대통령이 국민통합 차원에서 하는 메시지를 뜬금없이 사과로 나와가지고 본인이 얘기한다는 네. 게 듣기에 따라서는 나는 여전히 생각이 달라. 네. 하지만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생각이 다른 것도 우리가 인정하고 용인해줘라. 서로 그렇게 그 노력해야지 이걸 가지고 뭘 이렇게까지 해 이런 걸로 들려요. 네. 그래서 이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다름의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매우 부적절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다른 생각에 대해서 때로는 인정하고 때로는 서로 이제 좋아하고 화합하고 이래야 되죠. 근데 누군가를 혐오하는 거는 다른 생각이 아니고 틀린 생각입니다. 그렇죠.
근데 틀린 생각을 다른 생각이라고 주장하는 거는 저건 뭐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보고요. 저는 그 뒤에 이어진 신세계 부사장의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에서도 고의성을 찾을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뭐 이런 식의 브리핑을 했는데 그게 이제 뭐 포렌식에도 협조하지 않고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니까 결정적인 어쨌든 이 사고의 경위를 밝히지 못했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고의성을 찾기 어려웠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회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사로는 이 밝히기 어려웠고 네. 강제 수사가 동반될 수밖에 없고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얘기를 해야죠. 근데 마치 고의성이 없는 것처럼 포장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 나중에 수사나 사법 처리를 염두에 두고 한 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근데 수사를 피할 길이 없어요. 지금 이미 고발이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그리고 모욕죄 판단의 고의성이 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고의성이 중요한데 그걸 자기들이 그런 그게 식으로 먼저. 뭐 사전에 네. 미리 어쨌든 가이드라인을 친 듯한 그 언급도 매우 부적절했고요.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자세는 낮고 네. 태도는 굉장히 겸손했지만 진짜 사과냐 이런 평가를 안 받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약간 이게 무도함 대신에 무능을 택했나? 우리는 무능한 조직이야. 진상조사 결과 설명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의 인식을 조작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게, 그러니까 그 고의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냥 헤드라인만 보면 국민들께서는 아 고의성 조사해봤더니 고의성이 없는 걸로 드러났구나. 근데 들여다보니까 그 핸드폰을 제출하지 않아서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고의성 여부를 확인을 아예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뭐 아는 사람들이 지금 바쁘시니까 국민들이 다 헤드라인만 보고 넘어갈 수 있는 국민들은 자칫 이거는 고의성은 없었던 거였구나라고 하고 넘어가기를 바라는 그 요행을 바라고 그런 식의 라임을 뽑아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정용진이라는 사람을 빼고 봐도 부족한데 정용진이라는 사람은 멸공 논란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은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는가? 그 생각도 그럼 괜찮다는 건가? 특히나 5.18과 관련돼서는 이번 이 마케팅은 이 공적 기억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러니까 5.18 특별법을 통해서 5.18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을 형사처벌 받도록 해놓은 이유는 이거는 우리 공동체가 이미 결론을 낸 사건이고 그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지금 5.18 특별법을 민주당에서는 이거에 대한 허위 사실뿐만 아니라 조롱까지도 처벌에 넣어야 된다라는 지금 개정안을 내고 또 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논의를 확대시켜서 그런 거를 더 강화하자고는 하질 못할 망정 다른 겁니다라고 주장하는 이 뻔뻔함. 네. 그러니까 뭔가 되게 막 우울한 표정 짓고 나와가지고 꾸벅꾸벅 3번 사과를 꾸벅꾸벅 절은 했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진정성 있는 사과였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강제 어쨌든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는 얘기를 이제 계속 설명해서 했는데 임원들이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8일이나 걸릴 이유가 있었는가? 그러면 조사할 건 경위 파악만 하고 이거는 그 수사기관의 수사에 맡기겠다. 이렇게 하고 빨리 이제 입장을 내는 게 맞았던 것 같은데 이 8일이나 시간을 끈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아니 여론 눈치를 본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여론이 가라앉으면 뭐 그냥 그 상태에서 넘어가려고 했던 건데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계속 이제 커지다 보니까 정용진 회장 나서가지고 사과하고 사건 경위에 대해서 사실 뭐 밝혀진 게 없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죠. 이러이러했다라고 자기들의 주장을 한 건데 저는 굉장히 큰 기업이잖아요. 신세계가. 네. 근데 그 내부의 업무 보고 결제 시스템이라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4단계 결제를 거치면서 일부는 파일도 안 열어보고 그냥 통과하고 그리고 본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봤는데 아무도 저걸 문제의식을 못 느꼈다는 물어보지도 건 않고. 네. 신세계그룹이라는 회사가 무슨 정신으로 지금 기업 어. 활동을 하는지를 단적으로 저는 저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거는 뭐 사과하고 내지는 보고결제 시스템을 점검하겠다고 해서 고쳐질 게 아니고 기업 문화나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나 혹은 그로 인해서 뭐 발생하는 이런 사회적 책임하고 현저히 어긋나는 이런 행위들에 대한 내부적인 어떤 지침 이런 것들 총체적으로 점검을 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무엇보다 저는 오너 리스크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정용진 회장이 아까 저 말씀드렸듯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멸콩부터 시작해가지고 노골적으로 드러냈죠. 정치 성향을. 그게 결국 회사 분위기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고 저런 식의 마케팅까지 도달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사과에서도 그에 대한 본인의 책임은 거론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지금은 어쨌든 소나기 내리니까 피해가지만
앞으로 저런 일이 또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 지금 신세계 스타벅스를 향한 이제 국민들의 분노나 불매 운동 쉽게 가라앉겠어요. 저 정도 네. 처방 가지고서. 물론 저는 뭐 정치권이나 정부가 나서 가지고 어쨌든 스타벅스라는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을 비난하거나 혹은 그에 대해서 뭐 공개적으로 불매 운동을 정부가 앞장서거나 그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선에서 정부나 정치권은 뭐 어떻게 보면은 스타벅스 코리아나 신세계 그룹을 향한 비판과 책임의 문제를 좀 거론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이제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유권자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보고, 근데 제가 좀 유감스러운 거는 국민의힘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정부의 과유불급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뭐 6월 3일 날 스타벅스 들고 뭐 투표하러 가자라든지 네. 오늘 보니까 장동혁 대표 뭐 노골적으로 네. 스타벅스 커피 들고 선거운동 현장에서도 그러니까 결국 이걸 이제 정쟁의 소재로 활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를 향해서 정쟁의 소재로 활용하지 말라고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해놓고 정작 본인들이 이걸 더 정쟁의 소재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스타벅스 코리아가 저지른 잘못이 있는데 네. 그 잘못이 뭐가 잘못이냐는 그런 식의 행태를 한다는 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굉장히 저급한 정쟁으로 국민의힘이 받아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아니 저는 스타벅스에도 이게 무슨 그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극우 벅스다, 마가 벅스다 이렇게 막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타벅스 본사에서 지금 움직인 거잖아요. 반응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사과한 거예요. 사실 민주당이나 국민들의 분노 때문에 저는 움직였다고 보지 않고 아마도 스타벅스 본사의 스타벅스라는 브랜드 자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뭔가 그 한국 스타벅스에서 뭔가 이 일이 벌어지면 그거를 다시 뺏어갈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게 두려우니까. 네. 그리고 본인들이 호남에 뭐 4조 원 이상의 지금 투자를 해놓은 게 있는데 그게 흔들릴 수 있으니까 결국 돈 때문에 사과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저는 정부의 뭔가 대통령의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막 과했다는 얘기를 막 국힘에서 막 하는데 글쎄요 정부에서는 이거를 뭐 불매 운동하라 이게 아니라 적어도 이 기업의 진정 어린 사과나 국민들에게 그 분노를 잠재울 정도까지는 국가 예산을 통해서 걔네들 뭐 기프티콘 사주고 걔네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걔네들의 뭔가 매출 올려주고 이거는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메시지를 던진 건 전 적절했다고 보고 당 차원에서도 금지령이 아니라 자제합시다였어요. 자제합시다. 정확하게 절대 가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자제합시다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 뭐 선거 점포 있고도 뭐 가까운 빨리 좀 커피를 먹어야 되는데 스타벅스 가는 분도 불가피하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뭐 결국 유권자의 선택, 소비자의 선택에 저희 맡기도록 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데 국힘이 갑자기 이거를 우리는 뭐 자유를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이걸 프레임하는 게 저는 오히려 스타벅스 본사에서 장동혁 대표가 커피 들고 있는 모습 보면서 아 이건 진짜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방해된 신세계 쪽에서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의 정치 프레임이었다고 봅니다. 그 스타벅스 입장에서 보기에는 지금 대통령이나 정부가 나서서 강한 이 메시지로 스타벅스를 성토하는 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장동혁, 전한길 이런 분들이 자꾸 스타벅스에 와가지고 여기가 애국 기업이다. 그게 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면 완전히 극우벅스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마케팅 측면에서는 혹은 브랜드 평판 측면에서는 더 쥐약이에요. 네.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완전히 무슨 극우의 본산처럼. 그리고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퍼런 점퍼 있고 사실은 스타벅스가 곳곳에 있기 때문에 이처럼 그 날이 더울 때는 한칸 쉬러 들어갈 수도 있고 거기서 이제 음료 사 먹으러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보면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거 봐라 파란 점퍼 있고 스타벅스에 갔다 민주당 안 간다면서 이거 뭐냐 이런 거 막 올리고 이런 걸 보면 아 이거 뭐지 코미디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 정용진 회장의 사과를 두고는 좀 생각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는 이거 소나기 피하기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의심이 된다. 이렇게 밝혔는데 강준현 수석 대변인은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대구, 그러니까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는 이쯤에서 우리 정리합시다. 정용진 회장 사과했으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 논란이 TK나 PK에는 좀 선거에 악영향으로 미친다는 현장 얘기는 듣긴 들었습니다만. 아니 이게 선거 이슈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선거 이슈를 가지고 선거에서 뭐 이슈가 소비돼야 되는데 네. 선거 이슈가 아닌 걸 가지고. 근데 이게 선거 이슈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선거 이슈를 가려버리니까 네. 지금 뭐 김부겸 후보나 이런 쪽에서는 좀 답답하게 이 상황을 보는 것 같고
물론 부족하죠. 오늘 사과가. 그리고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용진 씨가 과연 오늘 사과로 인해서 이전에 보였던 그런 본인의 모습이나 이런 걸 다시는 보이지 않을까. 당분간 조심하겠지만 또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남아있는 여전히 문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이걸 가지고 선거 공방을 할 거냐. 그런 면에서 일단 사과는 했으니까 여기서 멈추고 그리고 이에 대한 판단은 시장에 맡기고 소비자에 맡기자. 이게 이제 네. 김부겸 그 후보의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김부겸 후보도 신세계가 뭐 사과를 진정성 있게 했다 이게 아니라 지금 선거 국면에서는 결국 국민의힘 그리고 현직 시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무능함 그리고 여전히 개혁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모습에 대한 비판 이런 게 좀 주목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뭔가 그래서 수박 먹을 건데 말 건데 이 논쟁으로 자꾸 오히려 저쪽이 틀라고 하잖아요. 자유를 뭐 제한하지 말라? 이 갑자기 무슨 자유 얘기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전혀 프레임을 다르게 짜려고 하는 저들의 속셈에 빠져들지 말자는 차원이라는 말리지 말씀드립니다. 말자. 네네. 네.